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먼저 설마 했던 일이지만 최악의 상황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일단은 중장기 추세 자체가 끊기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끝났다라는 부분들보다는 현재 단기적으로 시장이 또 흔들릴 만한 이런 이슈가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전 중장기적인 전략과 앞으로 이더리움 단기적인 흐름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이더리움을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을 포커스를 잡고 봐야 되는지까지 정말 세세하게 영상을 준비를 해왔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일단은 지금 저번 주에 나왔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데이터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시면 고용이 증가를 했고 급증을 했다. 하지만 실업률은 4.4%로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문제가 된 것이죠. 고용보다 현재 실업률이 대폭 증가했다라는 것이 사실 큰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시면 고용이 잘 되면 좋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고용은 늘었다고 하는데 왜 실업률이 갑자기 늘었지? 이런 모순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시다시피 고용이 증가했다는 것은 일자리가 증가를 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수는 늘었지만서도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라는 의미죠. 이 말인즉슨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라는 거니까 결국 실업자가 늘었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업자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고용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둔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제 8월 22일 날 어떤 일들이 있었죠? 이제 잭스홀 미팅에서 파월이 이런 말을 했었죠. 이제 고용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을 잡기 위해서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폭발적으로 급등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보시면 고용 둔화가 되고 있으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근데 왜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을까요?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도 꺾이게 되면서 시장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많이 쓰겠죠. 소비가 늘어나겠죠. 근데 반대로 돈을 못 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비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자 입장에서 재고라는 게 쌓이게 되겠죠. 예시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렇습니다. 작년 12월 말 정도, 중순부터 말 정도까지 해가지고 디램, 반도체로 따졌을 때 이제 디램이 재고가 엄청나게 많이 쌓였었어요. 디램이 재고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빨리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규 제품들은 많이 나오고 있고 재고를 어떻게든 빨리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램 가격 자체가 어떻게 돼요?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요, 재고가 쌓이게 되고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싸게 팔게 되면 제품의 가격도 낮아져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물가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 잡을 수가 있으니까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런 고용 자체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해답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JP보건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들을 제가 발췌해서 가지고 온 것인데, 현재 소득 상위 10% 계층이 전체 소비 지출의 약 49.2%를 차지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소득 상위 계층은 소비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편인데 반해 현재 저소득 계층이나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소비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빈익빈 부익부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소득 상위 10% 계층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더 잡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관세 여파로 인해서 미국 소비 양극화 심화, 그리고 현재 물가 자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보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이런 공포감이라는 게 분명히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이제 시장이 왜 이렇게 떨어졌고 현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아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포커스 자체가 어디로 이동이 된 것이죠? 자, 8월 22일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된다면 관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또 물가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물가의 초점이 이렇게 바뀌어진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또 포커스가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 트럼프도 브라질 농산물 추가 관세 40% 전격 철회라는 이런 기사가 또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물가로 이동된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 이 데이터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당장에 이 데이터들이 언제 나올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언제 발표가 날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결론만 두고 말씀을 드리자면 물가 자체가 안정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부터 바닥을 다져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현재 거시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는 물가를 보자. 결론은 이겁니다. 물가를 봐야 됩니다. 왜? 지금 물가에 포커스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물가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에 들어가 보시면 이 사이트에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고정 댓글란에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CPI 발표 전마다 항상 여러분들 CPI 어떻게 나오지? 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거 사이트도 같이 오늘 고정 댓글란에다가 이렇게 또 올려드릴 거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뭘까요? CPI도 중요하지만 금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PCE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PC에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CPI도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12월달에 발표되는 게 이제 9월달치는 아마 10월달에 한번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10월달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10월달치 같은 경우 보셨을 때는 뭐 오르락 내리락 진짜 심하게 왔다 갔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긴 한데, 일단 3.2% 정도 구간이면 상당히 괜찮은 수치입니다. 안정권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치가 큰 변함이 없었을 때는 시장이 바로바로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CE 같은 경우도 아직 2.788%죠. 정말 안정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PCE나 CPI가 발표가 되었을 때 시장이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거시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 시장이 언제 바닥이 나와줄 것인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 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까지 또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더리움의 가격의 흐름들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430만원 구간들은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당연히 돌발성 악재 때문에 이탈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구간 안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저점을 잡을 때는 세력들의 평단을 보는 겁니다. 이 자료들도 제가 공유를 해드렸는데, 이 이제까지 7, 8년간 이상의 데이터들을 총합을 했을 때, 취합을 했을 때 보시게 되시면, 이 주황색이 세력들의 단가 구간인데, 이제까지 2024년도까지 보셨을 때는 사실상 이더리움이 아무리 급락을 해도 세력들의 단가는 거의 무조건 지켜줬습니다. 근데 2025년 4, 5월 달에 관세 문제로 크게 급락을 했을 당시에 보시게 되시면 한 차례 이탈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는 보시면 2025년 11월 18일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게 2.8769K예요. 2.8769K. 그 구간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게 되면 2.87이잖아요. 2.87이면 이미 한 차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탈을 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우리가 바닥을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상승의 시작점에서 우리가 잡는 게 좋습니다. 저점에서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저점에서 잡기보다는 상승 추세, 내가 매수하고 나서 단기적으로라도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는 위치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4월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어때요? 이탈을 해버렸죠. 이탈을 하게 되었을 때 다시 반등을 보여주게 되면 세력들의 평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항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돌파했을 때야말로 어떻게 되죠? 2025년 어때였죠? 4월 22일입니다. 그러면 그때를 우리가 이렇게 이더리움을 돌아보게 된다면 이런 구간에서 하는 거예요. 4월 22일이니까 250만 원 구간들. 우리가 이런 지지 라인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360만 원, 이전에 뭐 400만 원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쭉 내려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상승의 시작점을 알리는 세력들의 평균 매입가, 이 평균 매입가를 돌파하는 지점에서 우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 전략을 가져가면서, 추가 매수 전략을 이런 자리에서 가져가면서 평단을 여기까지 낮춰주고 하게 된다면 충분히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과거의 흐름대로 봤을 때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수익 구간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전략들, 방법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 보셨을 때 제가 이런 세력들의 단가 구간들이 넘어갔을 때, 지금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시적인 내용들이라든지 앞으로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구독자방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나오게 되면 어찌됐든 메이저 코인들로 많은 자금들이 쏠리겠지만 이런 단타할 수 있는 알트 코인들도 많이 생겨나요. 사실 어제 1인치와 유니스왑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실시간 대응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대응도 해드리고 있고 1인치나 유니스왑은 저희가 4-5번 이상씩은 저희가 다 매매를 했던 코인들이잖아요. 한번 들어갈 때마다 8-9%씩 계속 수익을 받다 보니까 최소 3-40% 이상씩은 다 수익을 받던 코인들이고 지금 3-4% 정도 대응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바닥 나오게 되면 단타도 계속 드리면서 수익률 쌓아가고 수익률로 해서 추가 매수 또 해나가면서 앞으로 이 시장 잘 이겨나가실 수 있게끔 최대한 제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저도 똑같이 이더리움 100개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 추가 매수 어디서 해야 되는지는 지금 당장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뭐 차트로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서 정확하게 또 잡아드리고 이번 시장 잘 이겨나가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자방 글들은 꼭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 비상하자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고 이제 중간선거 전에 한번 올라가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울 거고요. 아시겠죠? 뭐 새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구독자방 안 들어와 계실 건데 이제 구독자분들 다 들어와 계시고 하니까 여러분들 고정 댓글 안에 링크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하나만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 구독자방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 단타는 물론이고 투자 전략 전체적으로 제가 또 똑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런 전략들을 좀 같이 공유해드리고자 해서 만든 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 바로 타고 들어오실 수 있게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시장은 이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결국 이제 일단 포커스 자체는 물가에 집중되고 있다. 물가를 보자. 그리고 물가 다음에 봐야 되는 거는 기술적인 흐름들, 세력에 대한 흐름들을 봐야 되는데 세력의 평단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시장의 상승이 나오는 매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려 있다 하더라도 이 상승을 할 때 저점을 잡기보다는 상승의 시작점을 우리가 잡고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된다는 부분들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